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 작은 나라에서 이걸 성공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도 대단하고요. 발사 성공이지만 우주항공주 일부가 약상승에 그쳤고요. AP 위성은 마이너스 4.7% 마감 나왔네요. 근데 이미 예상을 했었죠. 기존 리딩이고요. 낮은 확률로 발사 성공하더라도 반짝 상승 무게 두면서 대응을 하자. 계속 기대치는 낮추라 했고요. 6월 20일 리딩, 이제 일정이 다시 잡혔을 때도 이 시간 전까지는 흔들면서 수익권을 주겠지만 발사 이유는 재료 소멸 하락을 주의하자. 발사를 성공해도 하락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손실자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른 주도주, 일정주로 교체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요.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일정이나 그냥 정책주로 보고, 일정주가 아닌 정책주로 보고 쭉 길게 보면서 좀 더 낮은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추매를 하던가, 아니면 다음 일정 가까워지면서 좀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타점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인테크로 다시 재료 소멸 구간 그리고 이후의 상승 구간까지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일정 전에, 일정은 1월 말 12월 말 한 달 전에 미리 추천을 했고요. 발, 무릎 자리에서 일정주로 추천. 일정 전에 주가가 미리 오른다. 이게 선반영이죠. 그리고 일정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심하게 나온다. 일정이 가까워지면 주가가 하락한다. 일정 당일에는 더 크게 하락한다. 재료 소멸. 자, 일정은 1월 말이었으나 고점은 그 전인 1월 17일. 요런 선반영 재료 소멸 하락 구간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우주항공주도 일정 당일이 고점이 아니라 일정 전이 고점이 되었죠. 이후에 이런 침체 구간에서는 지켜보다가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 또 재접근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재추천을 드렸고, 오늘도 주가가 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재료 소멸이 나오면 이제 이 주식은 끝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끝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 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고 섹터 호재도 새로 나올 것이고 기존의 상승 이후로 재부각되면서 또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은 또 나옵니다. 다만 단기에 많이 올랐다면 크게 빠지고 다시 요 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겠죠. 6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효성 OMB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도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가 25%, 종가 9% 반짝 나왔고요. 내일도 반짝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빠지고 있다가 오늘 박스 돌파, 역배열 돌파 121선 안착으로 반짝이긴 하지만 종가가 121선 위로 12,000원 위로 마감을 하면서 또 시에로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추세는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전보단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일단 바뀐 상태입니다. 계속 주가가 12,000원 위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남색깔 61선 종가상 안착도 중요하고요. 61선이 13,000원쯤 하네요. 누보도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 24%. 여기 박스 돌파 안착하면서 여기 안착했죠. 121선도 안착했고 61선은 3,25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윗꼬리 저항. 오늘 시에로는 5% 상승이 나왔고요. 효성 OMB랑 비슷하게 대응하면 되죠. 다음 CIS 메가 기슈로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 반등 또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6월 말에 예비 입찰 일정이 있습니다. 전일 시에 9% 상승, 오늘 고가 16%, 종가는 14%로 좀 강하게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종가상 17,600원 안착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전고점 18,000원 초반 또 안착이 2차적으로 중요하겠죠. 현재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조정폭을 크게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저가까지 조정폭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 중간 지지로는 오늘의 시가인 16,350원 보시면 되고요. 매각 이슈로 계속 흔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종목이겠고요. 미래생명자원 어제 5.5% 시의 상승이었고 오늘은 5.8% 상승. 10% 고가, 종가 2% 나왔고요. 이제 박스죠. 박스 상단인 9,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데 오늘 또 9,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어요. 내일도 9,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계속 요 박스에 갇혀서 움직입니다. 7,400원 그리고 9,000원 사이 박스 매매하면 되는 쉬운 자리. 다음 조비 어제 시에 5%였고 오늘은 시간의 상한가. 여기서 정배열 끝나고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있는 구간이고요. 22,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장기 2평 종가상 여기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자, 시간에 10% 나왔으니까 딱 요 구간에서 이제 힘싸움이 나오면서 시작하는 거죠. 전고점 저항 두 개도 보시고 경농 어제 시에 4% 오늘은 시에 5% 상승.
15% 고가 찍고 3% 마감. 여기 종가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12,500원 종가상 딱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실패했고, 여기 장기 입형, 자 12,500원, 13,3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다. 현재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최악의 흐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 다음 신화콘텍, 어제 시외 4.5% 상승이었고 고가 24%, 종가 14%로 반짝. 역시 종목이 끼가 있다 보니까 역배열로 무너지는 순간에서도 가짜 반응이 크게 나옵니다. 종가상으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위로 올라서 줘야 되고요. 실패하면 아까 앞에 경롱 설명했듯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빠지면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 최악의 흐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장중 특징주도 간략하게 볼게요. 전일 시의 상승이었던 사료주가 누보를 필두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 태양광, SDN이 새만금 수상, 9월에 착공 예정 소식, 요거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개별 테마로 셀루메드, 인스코비, 지분관계, mRNA 기반 백신 치료제 생산 완료 소식, 신화인터텍, 미국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술을 완료했다. 실리콘2 무상증자 검토한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고요. 뭐 몇 대 몇인지 정보는 없고 그냥 한다고 하니까 쭉 상승이 나왔고, 다음 앞타머 사이언스, 폐암 조기 진단 키트 호재로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고 또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재건 관련주로 서현탄메탈과 같이 상승이 나왔고요. CIS, 외곽 이슈로, 그리고 이연제약이 큐로셀과 관련해서 식약처 사용 승인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또 큐로셀 측에서 이연제약과 이제 연관이 없다 선을 그으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신작 우마무스메 인기순위 1위로 상승이 나왔고요. 마인드맵에 없었던 상승 섹터도 볼게요. 석탄 섹터, GS글로벌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소차, 중국에서 수소를 육성한다. 생산규모 2300조원 성장 예상, 이걸로 유니크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연제약 상승 이후 큐로셀이 세계 최초 기적의 항암제 식약처 사용 승인 소식, 이걸로 장중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2시쯤에 제가 뉴스를 하나 올려드렸죠. 큐로셀이 이연제약과 합작 논의 사실상 중단, 주가 급등 이유가 없다, 위 내용 인지하고 조심하라고 했고 상세 내용 올려드렸고요. 결국 크게 빠지고 마감이 나왔네요. 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윗꼬리 조심하라고 했고요. 인스코비도 윗꼬리 조심하라 했고, 셀루메드가 상한가 풀리지 않더라도 인스코비 윗꼬리 조심하라 했고, 얘도 비슷한 자리에서 윗꼬리 마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2번 무료방이고요. (6월 21일) 상승 종목 이유. 6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어제에 이어서 농업 관련주가 또 시에로 상승이 나왔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항공주가, 우주항공주가 일부 약상승, AP위성은 재료 소멸 흐름으로 마이너스 4.7% 하락.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SM코어 시간의 상한가 505억 공급 계약 체결이네요.
계약 체결은 항상 반짝의 무게를 두라고 했죠. 유일에너테크가 6월 17일에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고 시간외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이런 역배열 저항 보면서 얘가 이런 구간처럼 반짝이 나올 수 있겠구나, 무게를 두고 대응했으면 됩니다. 15%, 고가 16% 반짝 나오면서 여기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정석 흐름이 나온 거죠. 154억 공급 계약 체결이었고 반짝. 중요 암기 사항입니다. 주식은 패턴이 어느 정도 있고 높은 확률의 정해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반짝 상승 확률이 크다. 물론 시총 대비 계산도 해야 하고요. 같은 100억 수주라고 했을 때 A는 시총이 100억, B는 시총이 1000억. 그럼 당연히 수주 금액은 동일하지만 시총이 작은 A에게 더 큰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SM코어 월봉 이렇게 역배열로 쭉 하락이 나오다가 현재는 박스 형태로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있고요. 박스 최근에 6,000원쯤 저가 찍고 간당간당하게 박스 유지해주고 있네요. 일봉으로 보면 파동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이렇게 크게 박스 하단에서 상승 나오면 25%, 박스 상단에서 하락 나오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상승이 나오면 25% 올라가겠지만 공급 계약 체결로 올라가기에는 단번에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으로 봐야 되겠죠. 최근에 장기 입형에서 주요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때는 초록 색깔 1년선 241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고요. 이때는 박스 상단 481선 부분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주요하게 기준 잡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반짝에 좀 무게 두면서 당분간 박스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에 무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481선 7,500원 안착해야 추세를 좀 돌릴 수가 있고 실패하면 계속 이 큰 박스에서 행보가 나올 겁니다. 시총은 1200억 정도 하고 505억 수주를 따냈습니다. SGNG 시간의 상한가, 정부가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 같은 매번 보여주는 같은 내용이고 월봉 여기 역배열 끊고 강세 한번 강하게 보여줬다가 요 추세 이탈하면서 다시 역배열 잡히고 또다시 여기 끊고 강세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 또 하락, 이렇게 밥동이 반복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또 역배열로 잡히는 거죠. 최악의 흐름으로는 1,500원까지 또 밀릴 수가 있고요. 약간이 아니라 그냥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쌍봉 이탈 흐름으로 빠진 상태죠. 일봉으로 와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 한번 들렀다가 이탈이 나왔고요. 482선 2350원쯤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2차적으로 여기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요 가격 안착도 중요하고 그 위에 장기 입형이랑 일치를 하네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1차, 2차 중 2차가 더 중요하다. 현재는 계속 지수에 밀려서 쭉쭉 하락이 나왔고
여러분들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나 추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지금도 이렇게 역배열을 확실하게 끊어주고 횡보를 보여주던가 하는 자리를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누차 말했듯 원자력 관련주는 선반영 상승이 너무 크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호재가 붙더라도 가짜 반등에 좀 무게를 두면서 조심해야 되는 역배열 구간입니다. 보성 파워텍을 예시로 드릴게요. 여기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추천했죠. 추천하고 단기에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배열로 잡혀있는 구간이에요. 역배열로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밥똥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면 이런 가짜 반등을 크게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잘 챙겨 먹지 못한다면 다시 또 끌려 내려가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당할 수가 있다. 보성 파워텍은 시에로 3.6% 상승이 나왔고요. 121선 5,800원 안착 1차로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 실패하면 여기까지 당연히 갈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최악의 흐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신기계 원자력 관련주 시외 8% 상승, 이것도 과거부터 계속 좋다고 했던 종목이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현재 이렇게 역배열 상태로 잡혀있죠. 정배열 끝나고 역배열로 이렇게 보성 파워텍과 동일하게 잡혀있는 상황, 빠지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고, 현재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고요. 여기 역배열 요거 끊어내고 121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8,330원 아니다, 8,39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빠르게 빠지든 천천히 빠지든 더 천천히 빠지든 어쨌든 여기까지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예요.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싸다고 매수했다가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당했을 거고요. 동일하게 조심을 하셔야 한다. 이 월봉을 보면 진짜 무서워. 아유 무서워라. 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잡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서워서 오줌 쌀 것 같은데. 보성 파워텍 박스 돌파, 역배열 돌파 추천 상승. 이유는 역배열로 잡혀있는 상태. 이거 아까 유일에너테크로 봤던 역배열 저항 자리죠. 서전기전 원자력 관련주고 시외 3% 상승. 이것도 반복 추천 여러번 했던 종목이고 지금부터는 좀 기대치를 낮추고 주요하게 추천 이렇게 드렸고, 현재는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저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저항이 또 걸릴 수 있겠죠. 더 강하게 뚫어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계속 좀 잡히고 있고요.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판타지오 시간의 상한가. 여러 유중 중에 3자 배정 유중이 유일하게 호재죠. 3자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호재로 인식이 되고요. 관리 종목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전주 주의. 월봉이고
계속 이렇게 역배열 저항 맞으면서 끌려 내려가고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뭐 재물을 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봐도 차트상으로 얘가 쓰레기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차트에 모든 심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역배열 안 잡히고 정배열로 올라가겠죠. 이때는 당연히 뭐 호재가 있었으니까 올라갔을 거고, 재료 소멸이라던가 또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탈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평 지지도 최종적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여기서 도로 저항이 나왔던 구간도 보시고요. 지지가 나왔고 지지 이탈이 나오면서 이후에는 저항이 잡히고 떨어졌다. 이후에 또 올라와도 여기를 뚫고 올라와도 여기는 또 주요 저항이 됩니다. 과거의 맥점은 미래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이때 물려가지고 안 팔고 있던 분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거든요. 내가 이 주식 아유씨 올라오기만 해봐 본전에 팔고 두 번 다시 안 쳐다본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아니 과거의 맥점들이 미래의 영향을 너무나 당연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일봉이고 크게 물려있던 분들이 많이 있겠죠. 뭐 어디서 물려있든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하는 종목은 튀어줄 때 튀고 빠지고 튀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지속이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손절을 하셔야 돼요. 본전 기다리지 말고 튀어주고 빠지는구나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튀어주고 빠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를 해야 돼요. 본전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세요. 관리 종목 동전주 쓰레기니까 이런 거는 상패가 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종목입니다. 절대 크게 물리신 분들 본전 기다리지 말고 특히 추매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잘라내야 돼요. 내 발이 썩었어. 이 발이 아깝다고 안 자르면 안 되잖아. 발이라도 잘라서 나를 살려야죠.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공급 계약 체결처럼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도 반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월 2일에 중앙 D&M이 60억 3자 배정 결정이 있었고요. 40억이네요. 여기죠. 여기 17% 반짝. 17% 반짝이 나왔던 자리. 이것도 시간에서 3자 배정 유중 결정이 떴고 반짝하고 죽었다. 이것도 역시 관리 종목의 동전주 판타지오랑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다음 조비 10% 곡물값 상승 영향 지속으로 계속 크게 올랐다 빠졌다 크게 올랐다 반복이 나오고 있고, 이거 앞에 다 설명했죠. 사료주는 앞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댓글 보시면 사료주 설명 있습니다. 그 시간 찾아서 클릭하시면 바로 설명 나오니까 댓글 타임머신, 댓글 타임라인 활용할게요. 다음 성보학 10% 장마 관련주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니까 작물보호 부각. 월봉이 얘도 여기 박스 고점 박스 주다가 여기 5,500원이 주요 지지였는데 이탈하고 이제 또 5,500원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죠. 5,500원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빠진 상태고 역배열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으로 가서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지수에 밀려서 빠지고 있고, 이것도 단기 추세를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죠. 장마 테마가
강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를 끊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물려있는 분들은 튀어줄 때 빠릿하게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주도주, 일정주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1월 말 저가 3,475원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탈하면 신저가 52주 신저가 나오면서 계속 역배열로 끌려갑니다. 단기 저항 자리는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여기 보시면 되고, 2차는 여기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SL바이오닉스 5대1 액면 분할 거래 활성화 목적, 이것도 관리 종목이니까 관심 끄시고요. 액분이 뭐냐면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200만원 정도 했죠. 200만원 정도 하니까 개미들이 매수하기에 부담입니다.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5만원으로 낮춰버렸죠. 액분하면서. 이러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이다 해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관리 종목 쓰레기니까 관심 끄시고요. 이렇게 계속 역배열, 그리고 현재는 바닥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긴 하네요. 이렇게 박스, 이 박스 상단이 저항이고요. 5,000원 정도, 5,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그리고 박스 하단인 3,8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관리 종목 절대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요 추천주 결과 볼게요. 앞타모 사이언스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눌림 단타 추천 드렸고, 눌림은 미체결, 돌파만 개별 수익으로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으로 크게 단기 수익이 나왔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역시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박스 구간에서 추천 드렸고, 이후에 크게 흔들면서 상승 반복 추천 드렸고, 오늘도 여기 9,000원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눌림 단타 추천 드렸고, 조금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했고, 최대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노을 6월 15일 요때 지수가 개박살이 났던 구간이죠. 근데 요 분석, 매집 분석을 통해서 야수분들은 정하고 싶으면 노을 1차 매수하던가 마이너스 5% 구간에 매수해도 된다고 했고, 최대 23% 상승이 나왔습니다. 퓨런티어 유사 차트 추천드린 거고요. 퓨런티어도 여기서 전고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노을은 돌파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린 거고요.